안녕하세요. 교육진다. 이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원래 저기 학생부 종합전형 하기로 했는데 그죠? 그죠? 근데 예. 이거 하면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 그죠? 예? 예, 이거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원래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더 긴급한 사안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뭐 또 이게 방송과 뭐 팟캐스트의 묘미죠. 예. 진짜 뭐 시국인 만큼. 그죠? 예, 근데 뭐 저희가 뭐 의학 방송도 아니고 예, 교육 방송이면은 요 사태가 교육 분야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는 개학 연기에 대한 요 부분, 학사 일정이 연기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연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잘했네, 못했네, 뭐 더 해야 되네, 덜 해야 되네는 저희의 논의 사항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주, 길면 3주. 정도의 학사 일정이 연기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연기가 또 어느 지역은 3주, 어느 지역은 2주. 근데 보통 지금 대구는 3주죠? 3월 21일 날 개학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빨라야 3월 14일까지는 아마 전체적으로 개학이 연기될 거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이 개학 연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사 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2주 정도 연기되니까 뭐 별 문제가 있겠냐 싶은데 이게 학교의 어떤 행정적인 측면이라든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정 자체는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방학을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학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 건지 그리고 어떤 방학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리고 정말 방학을 줄인다면 2주를 그냥 바로 딜레이를 할 건지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로 학사 운영을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 기간 중에 뭔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무리가 있는 과정들 속에서 학사 일정을 조금 땡길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다양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측을 해드리는 그런 방송을 오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손준호 원장님. 일단은 아니 내가 일단은 그랬는데 일단은 다시 또 일단은 그러면 어떡해.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에서 걸려서 죽는 것보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원래 그 홍역이 그래요. 홍역이. 네. 그래서 이거 홍역 걸려 죽는 이보다 우리가 저 독서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쟁기질하다 죽겠다고. 그게 더 오른다니까요. 지금 그게. 뭐 굶어 죽어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자 원래 3월 12일 날이 그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었고. 네네. 근데 지금 일주일이 미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학이 미뤄지면서. 그러면은 19일인데 또 일주일이 개학이 늦어지면 아마 또 늦어질 26일 날로 보겠죠. 네. 개학과 동시에 이제 모의고사를 거는 거죠.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중간고사 지금 수업을 못 하니까 중간고사 범위를 못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고사 일정 원래 있던 일정에서 그걸 진행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거고 당연히 뒤로 미뤄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그 여름방학 3주를 원래 기본적으로 3주잖아요. 3주인데 그 3주를 최대한 다 쓰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없이 그냥 그렇죠. 쭉 간다. 여름방학 없다. 올해는 되나요? 아니 뭐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는데 선생님들 너무 싫겠다. 아니 고3 애들이 그 기간에 뭘 하냐면 자소서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런 큰 문제.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고3은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고3하고 고3이 아닌 학생하고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고3의 일정은 변동이 없어요. 고3의 모든 일정의 초점은 수능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스타트가 된 거예요. 못 바꿔요. 학사 일정은 바꿀 줄 모르겠으나 수능을 연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게 안 바뀌니까 수능을 연기하고 대학 원서 접수가 대학 원서 접수를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거는 대학과의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어떤 학사 일정에 대한 어떤 변동만 생기겠죠. 지진이 안 하는 수능이 연기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당국이 뭔가에 대한 발표를 하겠지만 만약에 수능을 3주 연기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교육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리고 또 개별 학교들 입장에서도 자율재량으로 좀 줄여서 좀 잘 처리해라라고 얘기하겠지만 일률적으로 정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구 경북과 나머지 지역이 개학 일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대구 경북은 지금 현재 어떠한 추세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그 확진 환자 자체가 이제 대구 경북에 있고 그렇죠. 그러면 대구 경북이 은 3월 21일로 결정이 됐고 뭐 예를 들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우린 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3월 14일에 개강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요거 일주일에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요것도 일률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측은 아마 다양하게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시청자분들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학사 일정은 무조건 빨라진답니다. 그러니까 학사 일정 자체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학생들이 해야 될 일들은 지극히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특히나 1학기 때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세이브를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뭔가 공식적이고 보편적인 일을 익숙하게 해왔던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천천히 뭔가를 나누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올해는 3월 달에 내가 무슨 수업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무슨 수업을 하고 좀 예쁜 수업을 좀 하고 좀 즐거운 수업을 하고 이게 전부 다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관성에 빠져가지고 스킵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또 혼란스럽고 왜냐면 학생들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고1이면 이제까지 살던 인생 중 최초로 학교 안 가고 지금 집에 있는 거고 중2도 최초로 자기가 앞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고 이제까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저는 학사 일정이 뒤로 밀리건 학사 일정을 스킵하건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학교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교육 과정에서의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 다시 말해서 진도를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압박은 교사나 학생 모두가 다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세요 지금? 진도를 빨리 나간다고 선생님들이.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아니라 빼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뺄 수밖에 없어요. 시간상으로 볼 때 진도는 어느 정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좀 나야 되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행사도 그죠. 이제 뭐 없앨 수도 있겠네요. 이게 미치는 게 뭐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도 뭐 불필요하게 들어갈 만한 것들을 빼고 갈 수도 있겠죠. 동아리도 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뒤로 미룬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데 방학을 잠식하기 전까지는 이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은 원래 해야 될 일들을 2주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2주라고 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면은 국어에서 2주면은 8시간이에요. 이 8시간이면은 수행평가를 하나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럼 이 8시간이 날아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 8시간을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8시간을 날리고 나면은 이 8시간을 만회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시간에 8분 늦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약속을 좀 늦춰줬어. 5분 정도 늦춰줬어. 그래서 3분 정도는 내가 시간을 세이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안하다 그러면 안 돼요? 난 원래 미안해. 그런가? 친구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 이 약속 시간에 1분만 늦어도 비즈니스에서 무능한 인간이라는 취급은 당연히 받기 때문에 제가 뭐 최근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취급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제가 맨날 취급하다가 제가 맨날 그렇게 취급했거든요. 이번엔 취급을 당한 거죠. 근데 인간 말종 취급받을 뻔했어요. 차가 막혀가지고. 그래갖고 심지어는 차를 그냥 두고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다행히 차가 견인이 안 돼서 다행이지. 제가 이제 차를 버리고 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히 5분이라는 시간을 늦었는데 그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막. 네.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고 시간이 뭔가 우리가 세이브 된다라고 하는 개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학사 일정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그다음에 좀 혼란스러움에 있어요. 왜냐면은 요 터면은 요걸 하고 요 터면 요걸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이제 걸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혼란스러움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야, 그럴 때 항상 우리가 뭐 제품도 그렇지만 그렇게 막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불량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이렇게 막 일정 막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또 뭔가 오류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한테 피해라기보다는 부담이라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무슨 악의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주장하는 일부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손해라는 단어보다는 부담이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 부담도 굉장히 클 거예요. 장난 아니죠. 왜냐면 자기서 뭐 글짓기 대회를 2주에 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토론 대회 일정이 있어. 이 2주에 이런 텀을 갖고 이 학교 행사를 진행을 해야 돼.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돼. 그렇죠.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이건 무조건 같이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일정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상 실적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좀 뭘 할지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엔 두 개 다 모두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지금은 두 개 다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수행평가 또 겹치게 되고 이런 어떠한 부담감이 분명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정말 이제 올해는 그래서 아주 이런 거죠. 어떤 부분에서의 어떠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잠시 늦고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를 한번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걸로 얘기했거든요. 한번 청취자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 시간에 넉넉하게 정시에 집을 나올 때와 약속 시간에서 20분 늦게 집을 나올 때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나오다가 막 지갑 놓고 나오고 막. 네. 네, 근데 안 생기던 일이 생겨. 분명히 안 생기던 일이 생겨. 다리 삐고. 네, 안 생기던 실수를 하게 되고 뭔가가 더 꼬이게 되고 이런 경험들 대부분 다 하실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막 급하니까 움직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학교 선생님들의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학생들도 똑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일련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0년의 대한민국의 학교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 스스로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가장 결정적 차이가 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되게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냐 안 가냐는 너무 큰 차이거든요. 네. 이게 학교에서 2주간 안 간다. 그러면 안 가는 동안에 자기주도 학습이 몸에 배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재밌죠. 네. 이거 뭐 이렇게 천국이 없지. 책 보고 공부하고. 근데 자기주도 학습 정말 잘 되는 애들은 이제 막 계획 다 잡아놓고 네, 지금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하루 일정이 이미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하고 이때는 뭐 하고가 되는 학생들과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계획을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생들과의 차이는 이제 이 학교가 개학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생각보다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집에서 있을 때라도 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내일은 이제 3월 올 이 방송이 시작되는 때부터 개학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딱 들으면 늦잠 자지 말고 적어도 10시는 좀 일어나 있고. 이게 그래서 책상에 좀 앉아 있고 좀 그래야 돼요. 이런 일 저기 수능 연기됐을 때 있죠. 수능 지진 연기됐을 때 그 지진 때문에 그때 반응이요. 현역 고3과의 반응과 그 일주일 연기된 사이. 그 현역 고3이 유리했죠. 그다음에 근데요. 재수생들과 이 반응이 달랐어요. 극과 극이지. 그러니까 즉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연기가 됐을 때 정말 어떻게든 뭐 피해가 없는 쪽에 감사하다. 그 일주일을 나한테 더 줬다. 그래서 그 일주일을 더 쪼개갖고 학습 계획을 더 세워서 일주일을 더 공부하는 거에 감사하면서 정말. 재수생들이요? 네. 그렇게. 고3 아니에요? 고3이? 근데 고3은 반대였어요. 고3은 일주일 연기되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당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딱 이때까지 이날이야. 디데이가 딱 이날이야. 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딱
모든 걸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잘 해놨는데 통계를 내봐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거는 또 다른 저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3 아이들이 의외로 되게 당황하는 그런. 몇 년도 수능이었죠? 그게 재작년 아니에요? 재작년 아니에요? 재작년에 고3 학생들이 잘 보지 않았어요? 아니 수능은 항상 보편 쪽 물론 재수생도 잘 봤는데 뭐 공부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운이지 운. 3월 2일 날 내일이잖아요. 내일이 이제 어쩌면 학교를 원래 가야 되는 날인데 지금 일주일 연기된 상황에 또 일주일이 더 연기될지 모르는 상황. 그건 뭐 예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는 더 연기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3 예비 고3, 예비 고2, 예비 고1 뭐 중학생들도 두드러기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정말 디테일한 어떤 그런 계획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갖고 신학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참 이참에서 정밀하게 짜자는 거. 아까 사회자님 말씀대로 굉장히 쪼여질 것이다. 일정들이 바빠질 것이고 쪼여질 것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준비와 대비가 없으면 그냥 전문가하고 또 상담을 해갖고 그런 일정을 맞춰놓는 게 가장 현명한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 학교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당장 오늘부터 뭔 행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당장 오늘서부터라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학생의 삶을 규칙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학교에 가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8시에 일어나서 씻게 하고 책상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게 하고 1시간 후에 다시 책상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너 오늘 영어학원 가는 날이니까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너 오늘 수학학원 갔나요? 너 오늘 수학 공부하고 너 오늘 국어학원 가나요? 국어학원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맞춰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최소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사 일정과 비슷한 형태의 삶을 살게끔 해주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엄청난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원들도 뭐 문을 여는 학원들도 있고 문을 열지 않는 학원들도 있고 전 다 일당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는 각각의 학원이 처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형 학원,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300명이 넘는 학원들은 개원을 한 케이스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의 학원들이 300명이 넘으면 개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앉아있는 밀집도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일단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소수의 학원들은 지금 학원을 많이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쪼개놓고 뭐 두세 명씩 놓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런 학원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실제로 학사 운영이라든가 활동들을 이제 하시는 학원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그냥 선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현재의 안전과 미래의 학습 능력이에요. 현재는 안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안전한 조건 속에서 이게 제일 우선의 가치. 이거보다 더 우선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안전하다라고 하는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실현시키면서 미래의 학습을 과연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집안에만 우리 애가 있다. 학원을 안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아이를 2대 그 규칙적인 생활의 리듬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만약에 또 거꾸로 아니야 나는 애를 보낼래 공부시킬래 라고 하면 현재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뭐 마스크를 씌운다거나 뭐 손을 닦게 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근데 사실 애들을 집에만 가둬둘 수가 없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양자를 모두 고민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오늘 이 긴급 방송을 한 가장 결정적 이유는 단순하게 학교가 연기되었다라는 요 팩트만 갖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 개학이 연기되었다라는 요 말은 앞으로의 학사 일정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중복되는 학교 행사가 생길 수가 있으며 또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사 행정의 어느 시점에는 우리 아이가 대단히 버거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건 누구나 똑같이 이제 적용되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성이 있고 준비가 된 학생들, 선행이 좀 탄탄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은 좀 이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이 어려움을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이 어려운 고비에서 조금 더 힘듦을 겪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이해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힘든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힘든 아이들은 미래에 도우려고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서부터 이제 책상에 앉히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안 앉으니까 힘든 거죠. 그렇죠? 스스로 하는 애들은 참 어떻게든 뭘 해도 다 스스로 하는데 막 스포츠 좋아하고 운동 좀 활동적인 애들은 괜찮아요. 요즘 스포츠 못 하니까. 그게 참 스포츠 못하는 거 근데 다 하더라고요. 전주 그 프로농구 못 보게 만든 그분 나 진짜 파리바게트에서 빵 사셔서 올라가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면 저는 그냥 파리바게트에서 빵 사서 올라가든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직 부패를 드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건 지금 현역 지금 고3들. 말씀드린 대로. 고3이죠. 네, 고3이 전 지금 제일 또 이러면 또 이제 심각한 일 벌어진다 이건. 입시에 또 엄청난 또 일들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가장 큰 파급력이 있는 거는 고3이지만 가장 큰 기회를 얻은 건 고1이에요. 그래서 예비 중3에서 예비 고1로 넘어간 학생들 중에서 이 시기에 도약의 결정적 계기를 가지고 싶었던 학생들,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비율이 사실상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아요. 성적 향상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는 학생이 약 7% 정도 되거든요. 7%에서 8% 정도 되는데 이 7%와 8%의 학생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 2주 동안에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본 학생은 상위권으로 갑니다. 예비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오히려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저는 집에서든 어디서든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렵죠. 그 말은 해줘야죠. 우리 그래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얘기는 해줘야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애들한테 공부해라를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얘기가 잘 안 되겠지만 학생이랑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꼭 좀 웬만하면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학생이 엄마랑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을 방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트세요. 저희 유튜브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저 사람 얼굴 잘 한번 찾아봐 이러면서 한번 저기 마이크에 가리고 있어. 저 사람 얼굴 한번 잘 찾아봐 한번 이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애가 그렇구나. 이게 역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왜 이걸 안 잡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상위권이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 기간처럼 공부하는 학생 없거든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한번 열심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니까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다 쉬어. 학원도 안 가는 학생도 있겠죠.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다 쉬어. 나에게 모든 자유 시간이 주어졌어. 그게 되게 짧죠. 2주. 야 열심히 놀아야겠다. 놀 데도 없어. 이거 놀 데도 없어. 갈 데도 없잖아요. PC방 가면 저 코로나 걸린다고 협박하세요. 사람들은 집에다가 PC 막 3대 갖다 놓고 가족들끼리 앉아서 게임하는 집도 있다고 하는데 아빠야. 아빠야. 야 잘됐다 이러면서 아빠 아무도 안 듣죠. 훌륭한 아빠야. 가족과 사이는 좋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가족 간의 어떤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좋겠지만 치킨 먹으면서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벌어지는 시간을 잘 쓸 수 있잖아요. 이때 잘 쓰는 연습을 하잖아요. 앞으로 부모님들 학원비 아낍니다. 네. 진짜로. 필요한 학원, 필요한 학원, 불필요한 학원 스스로 골라서 다닐 수 있어요. 아이들이. 2주는 습관이 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1주는 좀 짧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2주는 습관이 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뭔가를 꾸준하게 할 수 있으면 습관이 들 수 있고 그 습관을 들리면 그 다음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선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십시오. 이 시기에 이걸 잡아놨을 때는 상위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예비고1이 되고요. 사실은 중2, 중3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중위권이었어. 근데 내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싶어. 이런 욕심이 있는 학생들, 야망이 있는 학생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뭐든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각자의 취향에 맞는 선택을 하시고 각자의 조건에 맞는 활동들을 하세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은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문을 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변 환경 속에서 아니다 나는 고집하겠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다 나는 안전을 보장하면서 낮은 학원 가고 애를 계속 공부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본인들이 좀 결정을 하면서 최대한 이 시간과 기회를 자기도 학습 능력이 길러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뭔가의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긴급 형성이 된 겁니다. 학종보다는 그래도 요 시기 지나고 나면 또 이 방송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 방송 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부분을 찝어 주신 거잖아요. 일정이 아무렇게 학생들은 몰라요. 학부모님도 몰라요. 2주 계약이 늦어진다고만 느낄 뿐이지. 그게 왜 2주만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압축되지. 학사 일정의 세부적인 부분은 그것까지 간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늦춰지는 아이와 빨라지는 아이가 분명히 생긴다. 네. 오늘 되게 중요한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첫 번째 중간고사와 첫 번째 수행평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급해집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이. 그때 분명히 스킵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에는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1시간 수업할 거리를 30분만 수업해서 2시간 수업을 1시간으로 좀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간은 보장된다 하지만 학사 일정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맡아야 될 업무가 중복되는 게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에 시간을 벌어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수행평가, 첫 번째 중간고사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범위도 좁아지겠지만 좁아지면 좁아지면서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잘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없고 학교에 안 가니까는 막연하게 마냥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지를 잘 생각한다면 습관도 없고 성적 향상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무엇보다 건강도 없고 밖에 이렇게 안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기획을 했습니다. 할 거 진짜 많은데 진짜 이 타임에 진짜 할 거 많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괜찮으시다면 왜 그 얘기하시죠? 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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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번에 국어만세 녹화하면서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요? 좋아요 많이 눌러달라고 이러면서. 이게 자꾸 이게 진짜 뻔뻔해지지 사람이. 자꾸 이거 한 번 하고 나니까 2번도 하게 되고 3번도 하게 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코로나에 걸려 죽은 것보다 지금 국물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의 이런 제 마음을 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 슬퍼요. 슬픈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내가 정말 훌륭한 제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름도 밝혀도 된다 그래서 뭐 디테일한 건 아니고 파이팅하다고요. 윤지 학생인데 지윤이 학생인데 교육학 공부하고 싶대요. 중학생인데 굉장히 애가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와 쟤는 진짜 교수, 선생님, 딱 스타일, 딱 그냥 딱 애 자체가.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도 그 꿈을 그렇게 딱 가져가는데 화이팅하라고 내가 오늘 방송에 가서 얘기해 주기로 했어요. 화이팅하고 꼭 꿈 이룰 수 있도록. 지훈아 화이팅 이렇게. 그러니까 꼭 좋아요, 구독. 아니에요. 우리 윤희 씨는 벌써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그랬어요. 사실 제 그 유튜브 많이 보고 있는 학생이에요. 지훈이? 네. 그럼 지훈 양 화이팅 이렇게 지훈 학생 화이팅? 윤지? 윤지? 예. 뭔가 이름 뭔가 지금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여기서. 윤지? 예, 윤지. 윤지 학생? 좋아요. 그럼 우리 윤지 학생 화이팅 하면서 이제 이 방송 마쳐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럼요. 어떤 윤지 학생? 아니 그 윤지 말고. 윤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에 벌어지는 그런 부분은 언제나 긍정과 낙관의 힘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자도 보면은 거의
많은 어떠한 집단 감염의 대상이 된 거를 빛의 속도로 그걸 언제 다 검사했나 몰라. 그래서 밝혀지는 것은 불확실성을 걷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과학책 많이 얘기하지만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키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꿔가는 과정인데 우리나라는 불확실한 어떠한 숨어있는 확진자들을 계속 확실하게 바꿔가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빛의 속도로 감염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뭐 그분들과 함께 잘 협력해서 나간다면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언제나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문제를 어떤 방향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통계를 믿는데요. 통계를 믿는데 우리 책도 했잖아요. 팩트풀리스도 했는데 확진자 중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위험한 것은 40대, 50대입니다. 특히 물론 이제 60대, 70대가 가장 위험하지만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고 그러니까 70대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원래 병이 있으신 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가장 이 바이러스에 힘든 상황인 거고 사실상 어떤 10대는 뭐 이번에 조금 뭐 감염된 학생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학생들 감염보다는 어찌 보면 신종 플루 때는 애들도 많이 걸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바이러스의 특징은 성인 40대, 50대 몸이 약한 사람 위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건강하셔야 자녀가 안전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좋은 거 드시고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신다면은 뭐 이런 어려움이야 극복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분도 힘내세요. 당연히 힘내야죠. 네. 네. 그분들이 또 싸워서 이겨주니까 또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우리 방송의 마지막은 윤지죠. 아니 윤지 내가 했으니까 차라리 대구하고요, 경북. 아니, 대구 경북 분들 우리 방송을 볼까? 이참에 늘려야 되는데. 미치겠어 진짜.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해야죠. 네, 윤지로 하자니까. 그래. 윤지래. 구체적이지. 우리 윤지 학생. 그래, 윤지 학생 교육학. 네. 화이팅. 꼭 꿈 이룰 수 있도록.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윤지 화이팅. 좋아요, 구독.